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본다고 할 때 말이죠. 저 멀리 안개자욱한 거대한 숲 전체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이 단풍잎 하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오늘 역사를 이해하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렌즈, 바로 거시사와 미시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렌즈가 있다면 아마 이 망원경과 현미경, 딱 두 가지일 겁니다. 망원경으로는요, 마치 산 정상에서 지형의 큰 흐름을 보듯이 역사의 거대한 구조를 조망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현미경으로는 숲속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관찰하듯이 역사 속 개인의 상, 그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광대한 숲을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 하나의 나무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계속해서 관통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거시사, 숲을 보는 망원경입니다. 말 그대로 산 정상에 딱 올라서서 역사를 한눈에 쫙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럼 거시사가 뭐냐? 아주 긴 시간에 걸친 거대한 역사적인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나 경제체제, 문명 같은 아주 큰 단위에 집중하면서 혹시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법칙이나 패턴 같은 게 있나?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거시사의 핵심이 명쾌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관점은 위에서 아래로, 즉 탑다운 방식이고요. 주제는 제국의 흥망성쇠나 자본주의, 전쟁 같은 아주 거대한 담론들입니다. 목표는 보편적인 법칙과 장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것. 그래서 거시사를 비유하자면 역사의 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렌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바로 미시사입니다. 즉, 나무를 보는 현미경이죠. 이번에는 돋보기를 손에 들고 역사 속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미시사는요, 개인이나 어떤 작은 마을, 혹은 단 하나의 사건처럼 아주 작은 단위를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역사 연구 방식이에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시 복원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미시사는 아래에서 위로 바텀업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름 없는 어떤 농부의 일기라던가 소외된 계층의 삶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목표는 집중적 서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삶의 구체성을 되살리는 것. 그래서 미시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숨결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거시사는 망원경으로 국가와 구조를 보고요. 미시사는 현미경으로 개인과 일상을 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거시사의 페르낭 브루델, 그리고 미시사에는 카를로 균즈브리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요. 이 두 개의 렌즈를 실제 우리 역사 속 인물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거시사라는 이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는 한 개인이기보다는 시대를 고뇌한 개혁가라는 어떤 시대적 상징으로 보입니다. 성리학 질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실학을 집대성하고 또 경세유표를 토해서 국가 시스템 그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그야말로 근대화를 향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렌즈를 미시사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 한 구절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패족이 된다. 국가개혁을 논하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문의 몰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한 아버지의 잘박한 부성애가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시사가 조선은 왜 그를 선택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구조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미시사는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매일 붓을 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에는요, 유배객으로서 겪었던 그 미시적인 고통이 있었기에 경세유표라고 하는 거시적인 대업의 무게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죠. 신화가 된 영웅,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거시와 미시의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순신은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수호신입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용맹을 넘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임진왜란 전체의 판도를 바꾼 지정학적인 승리였죠. 만약 그의 활약이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3국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난중일기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렸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심지어 부하들이랑 활쏘기 내기를 하거나 술 취한 병사를 곤장치는 그런 생활인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특히 명량해전을 앞둔 그의 공포와 고뇌는 영웅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순신이라는 전설이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라면 그의 인간적인 고뇌는 그 기둥에 난 균열과도 같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균열, 즉 그의 인간적인 약함, 이 미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전쟁의 승리라는 거시적인 업적은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더욱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온전한 역사를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시를 함께 엮어야만 한다는 거죠. 거시사라는 이 구조에 파란 실이 없다면 우리는 역사의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될 겁니다. 반대로 미시사라는 생명의 황금실이 없다면 역사는 그 생동감을 잃고 그냥 박제된 사실들의 나열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나무를 사랑하되 동시에 숲을 기억하라. 개별적인 삶, 즉 미시가 모여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거시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렌즈로 역사를 바라보시겠습니까?